미국 최고 명문대에서 공기처럼 존재하던 한국인 청소부 할머니. 모두가 무시하던 그녀가 어느 날 칠판에 남긴 한 줄의 철학적 문장이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철학과 교수의 공개적 모욕을 받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40년 전 한국에서 철학을 전공했던 그녀가 마침내 강단에 서게 된 놀라운 반전.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바꾼 단 10분의 강의.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날의 분필 한 자루가 전하는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세요. 새벽 4시 고요한 대학 캠퍼스의 어둠을 뚫고 정순자 할머니는 청소도구가 가득한 카트를 끌며 철학과 건물로 향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50살 정도로 보이는 순자 할머니의 걸음은 가볍습니다.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대에서 20년 넘게 청소부로 일해온 그녀는 이제 이 대학의 일부나 다름없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조지.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자 할머니의 억양에는 여전히 한국 특유의 감칠맛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인사를 나누는 조지는 유일하게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빈 강의실을 하나씩 정리하며 순자 할머니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분필 가루로 뒤덮인 칠판을 깨끗이 지우는 일.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봐요, 조금만 비켜줄래요? 수업 준비해야 해서. 한 젊은 교수가 순자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물어보지 않은 채 말이죠. 마치 청소도구의 일부인 양대하는 태도에 익숙해진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섭니다. 점심시간 학생들로 북적이는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순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젊고 활기찬 학생들 사이에서 늙은 아시아 여성은 그저 배경일 뿐이죠. 저기,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한국어에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처럼 생긴 젊은 학생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한국 사람이구나. 반갑다, 학생. 오랜만에 들어보는 모국어에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유학생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네. 20년이 넘었구나.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나도 이 건물의 일부가 된 것 같아. 짧은 대화였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다시 청소 카트를 끌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철학의 전당인 이곳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저 닦아야 할 공간일 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리처드 맥클린 교수의 대형 강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붐비는 강의실이라 늘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교수와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마무리하려 서두르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리처드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청소 중이신가요? 곧 강의가 시작됩니다만. 리처드 교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마지막 구석까지 닦고 카트를 향해 갔지만 이미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가기 어려워진 그녀는 조용히 뒤편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해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철학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등 사고의 정수죠.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리처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층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함이 철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것이죠. 순자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분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카타당 마이너스 작은 소리였지만 강해 중이던 리처드 교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소리가 난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청소부님, 중요한 강의 중입니다. 청소나 제대로 하시죠. 리처드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몇몇 학생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이었죠. 그녀는 급히 분필을 주어 청소 카트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층민이요? 재밌네요, 교수님.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요? 그는 석공의 아들이었잖아요. 교실 뒤편에서 한 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어제 순자 할머니에게 한국어로 인사했던 유학생이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예외였죠. 그는 태생을 넘어선 천재였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리처드 교수는 다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품었던 철학에 대한 열정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거의 손대지 않았던 공간에서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노란빛으로 변한 졸업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 정순자. 한글로 적힌 글자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한국에서 철학과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헤겔과 칸트, 니체와 공자를 넘나들며 동서양 철학을 연구했던 그 시절이 문득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국 박사과정 입학 허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던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보물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쓴 논문들과 메모가 가득한 노트들이었죠. 존재의 의미 동양과 서양 철학의 교차점이라는 제목의 미완성 논문이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이었던 박사 논문 주제였습니다. 철학은 삶을 이해하려는 모든 인간의 권리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쓴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리처드 교수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층민이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이라니. 그녀는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순자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오래된 철학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페이지들을 넘기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잊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 노자의 도덕경, 스피노자의 윤리학, 모두 그녀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분필 한 자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했던 그 불꽃이 이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강의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깨끗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들고 아름다운 필체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철학은 삶을 이해하려는 모든 인간의 권리다. 글씨를 쓰고 순자 할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칠판에 남겨진 그 문장이 무엇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리처드 교수는 평소처럼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장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학은 삶을 이해하려는 모든 인간의 권리다. 학생들도 하나둘 들어오며 그 문장을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썼지? 리처드 교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지우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논의할 텐데 이런 감상적인 문장은 도움이 되지 않네요. 그렇게 말하며 리처드 교수는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업 내내 학생들의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그 문장이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방금 지우신 그 문장, 누가 썼는지 아세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고개를 젓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철학과 건물의 모든 강의실을 돌며 같은 문장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캠퍼스 곳곳의 칠판에는 같은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철학은 삶을 이해하려는 모든 인간의 권리다. 점차 그 문장은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SNS에 사진을 올렸고 다른 이들은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게임이 되었죠. 교수가 지우면 다음날 누군가가 다시 써놓는 그런 작은 저항의 형태로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청소를 하던 어느 날 그녀는 몇몇 학생들이 그 문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난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 리처드 교수님은 철학을 너무 엘리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맞아. 소크라테스도 시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대화했잖아. 철학이 특권층만의 전유물이라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아?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매일 아침 칠판에 그 문장을 남겼고 매일 리처드 교수는 분노하며 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제 순자 할머니에게 한국어로 인사했던 유학생 민재가 그녀가 칠판에 글을 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놀란 민재의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이 문장을 쓰신 거였어요? 정말 멋진 문장이에요. 근데 할머니, 혹시 철학에 관심이 많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에 철학을 공부했단다.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여기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었지.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긴 이야기란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민재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수석 졸업생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리처드 교수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그녀의 조용한 저항에 놀랐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SNS 계정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철학자를 만났다. 그녀는 강단에 서 있지 않고 강의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지혜는 어떤 교수보다 깊었다. 민재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그 글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자 할머니의 과거와 현재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그녀의 철학적 견해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3일 만에 그 게시물은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대학 커뮤니티를 넘어 외부 언론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학과장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문적 질서 위반입니다. 청소부가 감히 철학적 선동을 한다니요. 그녀를 즉시 해고해야 합니다. 학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처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녀에게는 실제로 철학 석사 학위가 있고 우리 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한 기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섣불리 해고했다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녀는 쑥스럽지만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칸트의 물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고 했지. 우리의 인식은 항상 우리 마음의 틀을 통과하니까. 하지만 나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관점에서 칸트를 다시 읽으면 재미있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단다. 학생들은 그녀의 대답에 감탄했고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동양과 서양 철학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학 측은 순자 할머니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학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어 당분간 휴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켰군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학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단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캠퍼스 광장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철학은 모두의 권리다라는 피켓을 든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복직과 공식 강의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재가 선두에 서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철학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직함이 아니라 삶에서 나옵니다. 뉴스 카메라가 이 광경을 촬영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철학은 모두의 권리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고 결국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다음 수업에서 순자 할머니에게 10분간의 발언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강의실은 평소보다 2배나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뒷자리에는 몇몇 다른 교수들과 언론인들도 보였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수업 계획에 약간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우리 학교의 청소 담당자께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청소복 대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잘 어울렸습니다. 강단에 선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내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문적 배경과 남편의 사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사연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청소한 이 강의실 바닥 위에서 나는 수천 번 철학을 되뇌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속으로 반박하며 지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철학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엘리트만의 전유물입니까? 아니면 삶의 진실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순자 할머니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연결하는 자신만의 관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불교의 공개념을 비교하고 니체의 영원회귀와 도가의 순환적 세계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서양 철학이 나는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동양 철학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질문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시계를 보며 끼어들려 했지만 학생들의 집중도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철학은 삶을 이해하려는 모든 인간의 권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철학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일어났고 곧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강의가 끝난 후 캠퍼스는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말을 녹음하고 공유했으며 그녀의 철학적 관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수업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층민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학 측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자 할머니의 학문적 배경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교수진이 아닌 사람에게 강의를 맡기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와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자 결국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정 선생님, 다음 학기에 동서양 철학의 만남이라는 특별 강좌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객원 강사 자격으로 말입니다. 학장이 제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동양과 서양 철학을 연결하는 선생님만의 관점은 우리 학과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그녀의 수업은 개강 전부터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순자 할머니의 철학 특강을 듣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강의 날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학생들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민재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철학의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순자 할머니는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철학적 통찰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대화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갔고 순자 할머니의 강의는 대학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에는 청소를 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철학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철학은 결코 책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존재합니다. 분필 한 자루로 시작된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